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왕 이렇게 소문이 돌 거면 아예 우리가 직접 예고편을 내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잠정 실적 공시입니다.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하시죠.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드라마 있으세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닌데 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 와, 이 드라마 진짜 재밌게 봤어요. 예고편만 봤는데도 확 끌려가지고 와, 이거 다음 회차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계속 본 기억이 있거든요. 아, 이번 화만 봐야지, 이번 화만 봐야지, 이거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밤새고 최종회까지 다 보더라고요. 근데요, 이렇게 예고편으로 살짝 힌트를 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더 기대감이 생기고 나중에 본편에서 어떤 반전이 나올지 더 궁금해지잖아요. 이런 흐름이 사실 투자 시장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기업들도 실적이라는 본편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살짝 분위기를 미리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기업 실적의 예고편부터 긴급 편성 공지, 본편까지 이 실적 발표 시즌에 등장하는 공식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매년 실적 발표를 하는 건요,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의 1년치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하고 투자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성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정식으로 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이런 이름으로 나오고 금융당국에도 제출하고 투자자들도 이걸 보고 투자 판단을 하죠. 그야말로 실적 발표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 드라마 본편을 공개하는 날인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여기저기 소문이 돌죠. 영화는 시사회에서 먼저 본 사람들이 소문내고 드라마는 제작 발표회나 하이라이트 영상, 관계자 인터뷰 이런 데서 분위기가 슬슬 흘러나오잖아요. 시장에서도 그런 역할을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거예요. 기업 실적을 예상해서 이번 분기 매출은 이 정도 될 것 같고 이익은 요 정도 나오겠지 하고 미리 컨센서스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을 보여주는 본편이 공개될 때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오면 이걸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벌었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데? 하면서 깜짝 놀라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주가가 오르게 되겠죠. 반대로 예상보다 훨씬 못 나오면 이건 어닝 쇼크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실적이 너무 안 나왔는데? 생각하면서 실망하고 당황하는 상황인 거고요. 생각보다 경쟁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과 함께 보유 주식을 많이 팔게 된다면 주가는 내려갈 겁니다. 물론 꼭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오르고 어닝 쇼크라고 내리고 이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장은 늘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잘했냐 못했냐 이 차이에 반응한다는 기본적인 원리는 꼭 알고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늘 예상치와 실제 실적을 비교하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의 기대를 어느 정도 조율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드라마 본편이 나오기 전에 예고편으로 분위기를 살짝 흘려주는 거죠. 사실 애널리스트들도 약간 드라마 스포일러 퍼뜨리는 느낌이잖아요. 미리 예상치를 만들어 놓고 이번 분기 매출은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소문처럼 퍼지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야, 이왕 이렇게 소문이 돌 거면 아예 우리가 직접 예고편을 내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잠정 실적 공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외부 감사나 정기주주총회가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정리해보니까 대충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고 회사가 먼저 실적 분위기를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계산해보면 바뀔 수도 있는 숫자를 왜 미리 예고편처럼 내느냐 하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투자자들이 미리 기업 상황을 가늠하고 이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공시가 안 나오면 실적 발표 때까지 무분별한 추측이 나올 거고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싶은 기업은 잠정 실적 공시를 내게 되는 거죠. 다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디까지나 예고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외부 감사, 정기주주총회를 거치고 난 최종 실적과는 조금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확정치가 아닌 잠정치긴 하지만 이 정보를 일부한테만 속닥속닥 알려주면 공시 규정 위반 소지가 있으니까
아예 모든 투자자한테 동시에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공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전달의 공평성이거든요. 모든 투자자가 공평하게 기업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잠정 실적 공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이 선택해서 내는 공시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건 무조건 지금 알려야 한다라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나오는 게 바로 내부 결산 공시예요. 드라마로 치면 이번 회차 결방입니다. 출연진 누구누구가 하차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고 중요한 공시가 나오는 거랑 비슷하죠. 기업에서도 실적을 결산하다 보면 이전보다 훨씬 큰 변화가 확인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짱이전자라는 회사가 전년도보다 매출이나 손익이 30% 이상 갑자기 늘거나 줄었을 때, 또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크게 나빠져서 자본 잠식률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 사유가 생기게 되는 경우,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워낙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한국거래소 규정상 반드시 내부 결산 공시를 통해서 알리도록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폐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30분간 거래도 정지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근데 이런 내부 결산 공시를 낼 만한 기준은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과거 1년 동안 회사 사정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알아두는 건 좋잖아요. 이럴 땐 감사 보고서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정리해 놓은 보고서가 붙어 있는데 이게 잘 작성된 건지 외부 감사인한테 확인까지 받아서 나오는 공시거든요. 이 감사 보고서를 미리 신경 써서 살펴두면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혹시라도 나중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죠. 이렇게 실적에 관련된 공시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요. 투자할 때는 이걸 그냥 한 번에 훑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이 어디쯤 왔지 하고 이 흐름을 따라가면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먼저 잠정 실적 공시가 떴다. 그러면 이번에 이 회사의 실적이 이 정도로 나올 예정이구나 하고 분위기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내부 결산 공시가 뜨는지 꼭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자본 잠식, 관리 종목 지정, 상장 폐지 사유 발생,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 하고 한 번 더 차분히 들여다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보고서까지 나오면 그제서야 본편이 완전히 끝난 거고, 이제 전체 실적 흐름을 최종적으로 딱 정리해서 투자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결국 투자자는 공시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이게 지금 좋은 신호인가? 경고등인가? 이걸 한 번씩 가볍게 짚어주면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흐름을 읽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대체 이런 공시들 어디서 보면 되냐? 바로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카인드라는 전자공시 시스템인데요. 한국거래소 카인드, 이렇게 검색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회사별로 공시를 찾거나 상세 검색 기능을 활용해서 잠정 실적 공시, 내부 결산 공시, 감사 보고서 모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카인드 앱을 이용하시면 관심 기업이나 특정 공시 유형을 미리 설정해두고 새 공시가 뜰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요. 이렇게 공시 흐름을 미리미리 챙겨두면 실적 시즌에 가서 괜히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트렌디한 케이스로 K투자를 이야기하는 시간, K스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배짱이와 놀면서 현명하게 투자해보시죠.